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24일 강원 도립대에 임시 마련됐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 지역 특화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삼척에서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던 한 소방관이 숨진 가운데 소방당국이 당시 봉사활동에 함께 나섰던 팀원들을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올해 상반기 강원자치도 내 외지인 아파트 매매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철원군 김하읍 성재산과 용양보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24일 출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동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조직 규모와 역할 확대는 물론 신청사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24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영동 지역에 사상 처음 설치된 강원자치도 제2청사는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정책 집행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제2청사는 2급 본부장을 수장으로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3개국 11개 과로, 직원 정원은 287명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보시기 위해서 대관령을 넘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민원 업무들을 발굴을 해서 영동 지역 주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가지 않고 이 청사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청사는 영동 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발굴해 강원자치도의 슬로건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부터 디지털 산업, 폐광 지역 발전 방안, 해양 수산 정책까지를 모두 총괄하게 됩니다. 이 동해안은 관광 해양 도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제2의 해운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큰 기대가 됩니다. 춘천 원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동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2청사의 조직 규모와 기능, 역할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례 안에 넣어야만이 행정부로부터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서 우리 더 많은 국이 와서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차 특례 안에는 강원자치도 제2청사는 김진태 지사가 지난 1월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서 공론화한 뒤 불과 반년 만에 실현됐습니다.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강릉의 제2청사까지 문을 열어 진정한 강원자치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핵심 기능과 우리 특별자치도의 핵심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그 기능을 전부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 그밖에 조직 확대, 또 인원 확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를 반영해 제2청사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신청사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영동 영서의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글로벌 도시 실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 5월 삼척시 장호항에서 휴무일을 맞아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던 한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당시 함께 수중 정화 활동을 벌인 팀원들을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승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사고 당시 사망자와 함께 수중정화 활동에 나갔던 팀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장 체육 행사를 걷기 행사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임의로 수중 정화 활동을 해 복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장 신청서에 출장지를 관내로 포괄 기재한 것도 성실과 복종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또 해당 팀원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순환구조 장비를 사용했다며 소방장비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 등 사망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 위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좀 복무사항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좀 발견이 돼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인과관계는 전혀 배제를 하고. 징계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를 받아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선 데다 사망한 팀장이 출장지를 일괄 기재했는데 팀원들에게 명령 불복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급 기관의 체육 행사 공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 건강 걷기 행사를 지시했지만 부서별 자체 실시나 과격한 체육 행사 등은 자제라고 적혀 있어 오로지 걷기 행사만 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척소방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지만 구성원들은 테니스나 족구, 자연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테니스 구기 종목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부서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실 지적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적 사용과 무단 반출이라 보는 것은 과한 처분이란 겁니다. 소방학교에 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평가를 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대원이 사전평가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풀장을 갈 때 같이 제가 이제 가서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고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인원은 평가 대상자라서 괜찮다라고 하고 저는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관련 근거가 없다라고 하고. 소방 조직 내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재를 받고 승인하에 했고요. 보고는 순직한 팀장이 대장한테 보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말단 직원들한테까지 복종의 의무 위반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강원 지부는 24일 소방본부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 차원의 공동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가 다음 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철원군 김화읍 성재산과 용양보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성재산과 용양보 일원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남방 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는 2025년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23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김우영 도당위원장과 당직자, 당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세인트 컨벤션에서 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도민일보 24일자 기사입니다. 외지인 손댔다. 강원 아파트 매입 반토막이라는 기사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 1월에서 5월 강원 지역 외지인 아파트 매매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올해 1월에서 5월 강원 지역 외지인 매입 건수는 3,3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3,000여 건 대비 57.5% 감소했습니다.
외지인들이 강원도 아파트 시장을 떠나자 아파트 매매 건수도 6,226건으로 2021년 12,400여 건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강원 지역 부동산 거래 감소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철원, 양구, 고성이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도내 모든 지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춘천은 195건으로 전년 750여 건 대비 74.1% 줄면서 감소율이 가장 컸고요. 양양이 60.7%의 감소율, 동해 60%, 원주 59.5% 순으로 총 7개 지역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강원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다 보니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면서 당분간 부동산 사정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일보 24일자 기사입니다. 올여름 국내 여행 어떻게? 7말 8초 승용차 타고 동해안에 라는 기사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국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떠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응답자 중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로 7월 29일에서 8월 4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3%로 가장 많았고요. 8월 19일 이후 그리고 7월 22일에서 28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예정지는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권이 24.2%로 가장 높았고요. 남해안권, 서해안권, 제주권 순이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84.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답했고요. 항공, 버스, 철도, 해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엔 서울 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갓길차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왕복 4차로가 6차로로 확대되게 됩니다. 또 평창, 홍천 휴게소는요, 각각 10명의 주차 전담 요원이 추가로 배치되고 고속버스, KTX, 항공편 등 대중교통 운항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6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가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실, 생선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극한호우의 영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7월 장마에 이어서 8월에는 폭염, 그리고 9월에는 태풍 시즌까지 이렇게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해와 맞물려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수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해수욕장을 대표하는 3대 도시가 해수욕장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와 충남 보령시,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난 22일 충남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매 결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강릉은 경포해수욕장,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로 각각 동해와 서해,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